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본동사 네모, 보조동사 세모, 보조동사의 파트너 동그라미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 자, 문장 연결사에 동그라미 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모든 문장을 기계적으로 오형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기계적인 해석에 걸으면 끝이니까. 그려봐. 자, 펜으로 지금 동영상 듣는 사람 반드시 멈추고 자기가 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하고 비교하고 불일치한 빨간 펜. 자, 칠판. 지금 현장 강의 듣는 사람들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자, 보면 자, 문장 연결사는 두 번 나왔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자, 여기서 우리 독해 출제 포인트를 갖다 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복습이 되겠지. 자, 여기서 대시 뭐야? 대형부 적관관동이잖아. 자, 얘도 앞에 명사가 있네. 얘도 앞에 그룹이라는 명사가 있네. 근데 뒷문장에 보니까 메이크의 목적어가 없네. 뒷문장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그 대신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우선 이걸 그렸고, 자, 그러면 뭐야? 우리는 여기서 몇 문장을 만난다? 세 문장을 만난다는 뜻이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세모도 두 개 있다는 뜻이고. 자, 본동사 네모. 본동사 네모. 칠판. 자기가 비교해서 불일치한 빨간 펜이야. 얘를 쳐야지 얘를 치면 큰일 나는 거야. 메이크를 치면 큰일 나. 이게 틀리면 해석을 시킬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라는 게 가짜라니까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뭐야? 그건 그냥 언어로서 이해하는 거에 불과하다니까. 기복이 있게 된다고. 자, 그러면 본동사 찾았고 이제 뭐야? 세모를 두 개 찾아야 되겠네. 자, 1번 세모, 2번 세모 찾으면 되잖아. 자, 세모 쳐. 이미 자기가 했을 거 아니야. 확인해보고 고칠 건 고치란 말이야. 선생님 지금 짧게 시간 주는 건. 동영상 듣는 사람은 멈추고 완전히 하고 나서 비교하고 비교하고. 자, 칠판. 그러면 자, 얘가 V1, 얘가 V2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동사를 세 개를 찾았어. 세모. 물론 이건 쪼개도 되지만 그냥 붙인 거야. 번거로워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네모 한 개, 세모 두 개니까 자, 네모도 결국은 뭐야? 동사니까 얘는 본동사지. 얘는 보조동사고. 하여간 동사면 무조건 왼쪽에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 왼쪽에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수식어 때문에 이게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구분해버리라는 거지. 자, 대 두 개 비교하는 건 우리가 이미 봤어. 자, 수식어 괄호 쳐. 잠이 오면 나가. 앉아있지 말고. 복도에서 자, 복도에서. 칠판. 자, 이유를 설명해 볼게. 자, 말했어. 제발 이게 너무 중요해. 전치사가 나왔어. 우선 첫 번째 딱 보는 순간 이 새끼 전치사나 이게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만나는 순간 무조건 괄호를 여는 거지. 됐지? 두 번째,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의 명사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사가 짧은 애도 있지만 꼬리가 긴 애도 있다고. 그럼 괄호 어디까지 칠 건지 여기 칠 건지 이걸 칠 건지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이건 간단해. 딱 전치사를 보는 순간 이 새끼 전치사네 괄호 이게 다야.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닫을 건지를 보라고. 자,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교재에 지문이 100개가 있잖아. 그럼 뒤로 다 넘기면서 이것만 쳐다보라고. 어떤 관점에서? 괄호 어디서 닫지? 이 관점에서. 이해돼? 똑같아. 하나 더 이따 보겠지만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게 투 플러스 동사인데 그럼 얘도 뭐야? 만약에 이게 수식어라면 괄호를 여기서 열겠지. 투를 보는 순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꼬리가 엄청 길어진다고. 그러면 투로 시작하는 괄호를 쳐다보고 끝에 어떻게 닫는지만 점검을 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뒤에 있는 지문에서 그 지점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보완이 된다고. 자, 그러면 전치사네 열고 닫아. 전치사네 열고 닫아. 전치사네 열고 닫아. 전치사네 열고 닫아.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전명구를 갖다 몇 번 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거고 그 다음에 투게더가 부사니까 열고 닫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야?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 목적어 보호가 선명해진 상태야. 자, 해볼게. 자, 본동사 is를 기준으로는 얘가 주어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보조동사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얘가 뭐야? S1 이렇게 돼 있지. 선생님 근데 make가 뒤에 오른쪽에 목적어가 없어요. 왜 그래?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O1 이렇게 써줘야 돼. 그건 무슨 의미야?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면서 목적어 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 반대로 여기 보면 아니 선생님 동사가 나오면 왼쪽이 주어라며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얘한테 S2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말은 뭔 말이야? 얘가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얘는 뭐야? 문장 연결사 2번이면서 얘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문장 연결사 1번이면서 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 비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에 주어 자리 비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문법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해도 늘지만 이렇게 해야만 문법이 는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제일 내신 때 괴롭히는 게 뭐야? 서술형이야. 그러면 자 단어를 배열하시오 그랬을 때 이걸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단어 배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다고. 동사를 잡고 왼쪽에 주어를 배치하고 오른쪽에 목적어 보호를 주고 문장 연결사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지. 됐지?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뭐야? 해석하고 맞춰보는 건데 우리가 관계사 해석하는 방법 배웠잖아. 어떤 명사냐면 이렇게 치면 된다 했잖아. 자,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 자, 어떤 실수냐면 고용주들이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팀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근데 대시받고 있는 게 집단이니까 어떤 집단? 다 같이 잘하고 다 같이 못하는 이런 집단을 보는 거지. 됐지? 팀원이라는 건 뭐야? 개개인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공부를 못하는 건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태도가 거지 같은 건 진짜 고쳐야 돼. 태도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정말로 못하는 건 전혀 내가 미워하지 않아. 태도가 나쁜 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자, 칠판. 빨간 펜 들어. 자, 2개가 있는 상태네. 우선 이걸 못 잡으면 뭐야? 이미 독해 기본 자체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자, 2줄짜리 하나가 있고 because 하나, who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해라 제발. 자, 동그라미 1 하면서 끊어불고 동그라미 2 하면서 끊어버리라는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모든 문장을 다 전환시키라고. 문장 연결사는 뭐다? 문장을 연결한 거다. 원래는 뭐다? 끊어져 있었던 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because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어는 동사한다. 뭐뭐 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그냥. 자, 본동사 네모. 계속 이 소개팅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네모 하나, 세모 동그라미는 숫자 똑같기. 이걸로. 자, 칠판 봅시다. 틀린 사람은 바로 빨간 펜을 들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할 땐 검정 펜, 선생님하고 비교할 땐 빨간 펜. 자, 얘가 네모네. 네모. 자, 보조동사 세모 쳐볼게. 동그라미가 2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because의 파트너, who의 파트너만 잡아주면 끝이야. 됐지? 자, 그러면 pairs가 뭐야? pairs가 V1. 자, 여기서 is가 V2.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겠네. 됐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왼쪽에는 주어고 오른쪽에는 목적어 보호인데 이걸 깔끔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버리라는 거지. 자, 괄호 쳐볼게. 칠판.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이유를 설명해 볼게. 우선 뭐야? search as 전치사다. 열고 닫고.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오어 때문에 길어지구나. 그러면 닫는 걸 요까지 끌고 오는 거지. 그 다음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밑에 숫자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문장 연결사라는 뜻이고 단순하게 and but or no에 동그라미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세모가 있어. 그럼 이건 뭘 나타낸다? 병렬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지? and but or no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양쪽의 형태 동의를 보시오 이 말이야. 됐지? 왼쪽에 세모 뭘 나타내? 병렬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룹 보너스라는 명사, vacation trip이라는 명사 2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웠네.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명구. 자, as 전치사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우선 뭐야? 수식어는 다 명한 처리로 사라졌잖아. 이제 선명한 애들만 놓고 왼쪽, 오른쪽만 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얘가 동사니까 왼쪽에 얘가 주어네. 자, 봐봐. 여기서도 정확히 해야 돼. 자, 정확히 따지면 주어는 appearing이야. 동명사로서. 근데 아까 말했잖아.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원형을 기준으로 to를 붙이면 투부정사고 뒤에다 ing를 붙이면 동명사나 분사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따라서 appearing에서 끊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주어가 되는 거야.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이 되게 돼 있어. 하여간 꼭 기억해야 돼. 꼬리를 잘 잡아야 돼. 꼬리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절, 그 다음에 자, 동사가 있으니까 오른쪽이 목적 아니면 보호인데 자, 비동사는 절대 목적어를 못 갖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되겠지. 됐지?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뭐다? 보호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V1을 기준으로 이시다. 뭐야? 대가가 강비.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비인칭 주어 중에 뭐야? 대가가 강비.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강조금은 비인칭 주어. 근데 주어 자리니까 자, 동사 왼쪽이니까 가목적어는 우선 아닐 거고. 그럼 대명사도 되고 가주어도 되고 비인칭 주어도 되고 강조도 되잖아. 근데 이 뜻이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 강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정확히 찾아야 돼. 자, 얘가 S1인데 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대명사, 앞에 있는 내용을 is로 받고 있는 거야.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라는 게 뭐야? 그룹 전체에게 인센트를 주는 거야. 여기 10명 있어. 자, 너가 다 하와이 갔다 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서 5명은 열심히 일을 했고 5명은 안 했어. 거기서 20 받는 게 그거지. 10명 구성원 전체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 5명은 열심히 했고 5명은 열심히 안 했는데. 됐지? 그것은 단체 보너스를 주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 무엇을? acknowledge 하는 것을. 이렇게 돼야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갖다 인정하는데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지? 저기서 it은 대명사. 이렇게 돼야 돼. 독해 출제 포인트 이론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 자, 그러면 실제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투부정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요. 근데 실제는 뭐야?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정확히 본다면. 그래서 투부정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봐야 돼. 냉정히. 집단 보너스를 주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무엇을? 개개인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쭉 여기까지 온 거야. 됐지? 자, 그 대신 이제 who는 자세히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자, 얘가 V2야. 그럼 왼쪽이 당연히 S2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 오른쪽에 얘는 뭘까요? 얘가 뭐야? SC2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의문사니까 앞으로 뛰쳐나간 거지. 그잖아. 개인들이 누구인지,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쳐낼 수 있으면 되겠고 해석은 그대로 걸어주면 되겠고. 자,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가리키는 이런 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지칭어는 그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걔가 가리키는 걸 쳐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38번, 39번에 문장 삽입이 나오거든. 근데 자,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it helps me to find it 이렇게 나와.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그럼 우리는 뭐야? 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it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그 지점만 찾으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요런 부분들. 그래서 지칭어가 나오면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지칭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쓰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내신 때도 중요하지. 자, it이 가리키는 것을 5단어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 부분. 자, 이건 능력이 아니고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야 싶은데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좋아. 내가 해보니까.
지식은 넓이가 아니고 두께다. 제발 명심해야 돼. 어떤 지식이, 중요한 지식은 거의 완전 체화돼 버려야 돼. 체화. 머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손이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칠판 봅시다. 현장 강의하는 사람 미리 시간을 줬으니까 동영상 보는 사람 말해서 반드시 자기가 먼저 검정펜 준비됐을 때만 들어야 돼. 자, 문장 연결사 동그라미하고 숫자 하면 자, 없네. 근데 없는 거 치고는 긴 편이야. 그럼 뭘 나타내겠어? 수식어가 뒤지게 많은갑다 이런 느낌이라고. 됐지? 자, 그럼 본동사 찾아볼게. 본동사가 여기야. discourage. 이걸 못 찾았으면 독해를 시키나 마나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은 목적어 보호다. 이걸 못 본다면 뭐야? 시킬 필요도 없는 거지. 본동사를 못 찾으면. 자, 됐지? 자, 동그라미가 없었으니까 보조동사는 당연히 뭐야? 없겠지. 근데 나중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나중에 알려줄 거야. 문장 연결사가 없는데 지금 뭔 말이냐면 얘가 없는데 동그라미는 2개인데 세모가 3개인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 문장 연결사의 생략이라고 불러. 근데 그건 선생님이 좀 심화 편에서 알려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간단하지. 디스커리지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만 치면 되는데 뭐야? 수식어를 지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거라고. 자, 빨간 펜. 자, 그럼 쳐볼게. 자, 이건 연결어고요. 별표, for example의 별표 쳐. 그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명구. 전치사다, 열고, 닫고. where는 부사.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얘가 별표야. actually도 li니까 부사. 자,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뭐 이렇게 봐도 지장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어떻게 됐어? 선생님 to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꼬리가 길어졌네요. 이런 부분들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주어는 왼쪽이니까 여기가 주어. 선생님 동명사가 주어인데 왜 뒤에 꼬리가 붙었나요? 말했잖아.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는 계속 꼬리가 붙는다니까. 이걸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샌딩이 주어야. 근데 샌드란 동사가 타동사기 때문에 꼬리가 붙게 돼 있다고 무조건. 자, 당연히 이쪽은 뭐겠어? 오가 되겠지. 삼형식의 간단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치면 끝인 거지. 됐지? 자, 근데 하나만 정리할게. 지금 이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안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일보드에서도 봤는데 자, 요것만 정리하면 돼. 선생님 독해 이론을 들었던 사람은 기억이 날 건데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중간에는 무조건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잡으면 끝이야. 그냥 무조건 너무 간단한 논리야. 지금 독해 이론을 했던 사람은 다 기억이 날 거라고. 명사 다음에 분사다. 그럼 무조건 중간에 뭐가 끼어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 심화 편이면 어떻게 해주겠어? 자, 얘가 문장 연결사, 얘가 동사, 2개가 파트너 이렇게 해줄 거라고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지금은 기본 편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보고 넘어갈 거야. 눈에만 발라놔. 됐지? 그래서 지금 job이라는 명사 뒤에 done이라는 분사가 나왔어. 따라서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됐지? 이건 기억해.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봐야 된다. 그럼 정확히 따지면 뭐다? 얘가 문장 연결사, 요 2개가 동사, 2개가 파트너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 PPP가 하나의 동사를 이루니까.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칠판. 자, 예시 연결사야.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봐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그러나가 나왔어. 나는 여름이 싫다 이게 나왔어. 그럼 이 뒤에 빈칸이 뚫렸어. 근데 나는 맞출 수 있어. 왜? 중간에 연결사가 있으니까. 이해되지? 이런 느낌으로 쳐낼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연결사가 보이면 앞과 뒤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자, 예시가 나왔어.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무조건 주제가 있는 거야. 뒤에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왜?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리거든. 무조건. 됐지? 그래서 연결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뒤에 뭐가 있는지.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앞뒤의 관계는 뭐다? 자, 예를 들면 자, in, other, words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기출문제에서 in other words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라는 문장이 나왔어.
자,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돼? 얘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 데를 찾으면 돼. 왜? 이게 뜻이 뭐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거니까. 이 연결사는 앞뒤의 내용이 똑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 고르시오. 그럼 뭐야? 얘하고 내용이 똑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붙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연결사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연결사 하나는 단어 500개보다 중요해. 됐지? 연결사를 외우면 두 개야. 첫 번째 뜻을 알 것, 두 번째 앞뒤 관계를 예상할 것.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단어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단어장 숙제만 잘하면 저절로 해결돼. 자, 동그라미. 선생님 단어장에 연결사 같은 것도 다 정리해놨어. 그대로만 따라오면 돼. 우리가 1번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편이야. 여기서도 포인트가 하나 있네. 이걸 그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안 그려져야 된다고. 그걸 찾으라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다 의미를 부여해. 근데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애가 있어. 그게 자기의 독해 약점이라는 거지. 제발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냥 멍청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발전이 없어. 자, 해볼게. 문장 연결사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보조동사도 기본적으로 없을 거다는 건 예상이 된 거고. 자, 본동사 찾아볼게. 본동사가 여기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수식어를 없애볼게. 그래야지 왼쪽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고 공식이 펼쳐질 거니까. 자, 보조동사 없는 건 이미 봤고 수식어를 봤더니 수식어가 제법 많은 상태야. 그럼 정리해볼게. 자, 얘가 본동사야. 자, 왼쪽이 주어 오른쪽이 목적어 보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잖아.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 오케이, only 부사 쉬워. 자, where 부사 여기서부터가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오, enough는 뭐지? 형용사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여기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했어 이렇게. 자, 꼭 기억해야 돼.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enough to 부정사가 나오는 게 기본 공식이야. 자, 칠판 봐볼게. 그 소방관은 용감했다. 그 치타는 높이 뛴다. 이렇게 나온 상태야. 자,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야. 됐지? 자, 그러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뒤에 enough to가 붙는다 했잖아. 붙여볼게. 자, 그 소방관은 용감했다. 근데 여기다 enough to를 붙였어. 뭐 할 정도로? 아이를 구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그 치타는 높이 뛴다. 근데 그 높이의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 내가 그 높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살려주고 싶어. 자, 하늘에 있는 새를 잡을 정도로 충분히 높이 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문장에다 그대로 대입시켜보자고. 그는 잘 업무만 잘 행동하면 돼. 그는 잘 행동만 하면 돼. 근데 궁금한 거지. 누구들이 내 조교로 왔어. 대학교 가고. 내가 선생님 저 어떻게 일할까요? 잘해주면 돼. 너무 막연하잖아. 형용사 부사가 막연할 때 그걸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enough to를 붙인다고. 자, 그는 그냥 잘 행동하면 돼. 근데 여기서 자 플러스 알파로 이게 붙는 거지. 얼만큼 잘이냐면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어브젝티브가 목적이거든. 그 팀의 목적을 자, 이번 금년에 우리 팀의 목표는 전체 팀 100개 중에서 5등 안에 드는 거야. 또는 매출을 작년보다 2배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히 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서 꼭 이건 기억합시다. 형용사 또는 부사 뒤에 enough to가 나오는 건 뭐다? 형용사 부사의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용감해. 어떻게 용감해? 자, 높이 뛰어. 얼마나 높게?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enough to를 뒤에 붙이면 된다. 됐지? 자, 됐고. 자,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동그라미. 자, 여기서도 on the other hand가 연결사네.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연결사가 나오면 앞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되는지 한번 해봐. on the other hand 뜻이 뭐냐면 반면에란 뜻이야. 반면에. 그러면 on the other hand가 딱 시작할 때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앞문장하고 반대말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돼. 앞에 하던 말하고 내용이 뒤집어지는 걸 전제로. 비교 대조야. 나는 어릴 때는 여름을 좋아했다. 반면에 그럼 어른이 돼서는 어떤 걸 좋아하겠구나 이런 말을 기다리는 거지. 자, 봅시다.
자, 우선 문장 연결사의 동그라미 하나네. 자, 근데 이 that은 뭐야? 아까하고 다른 대신에. 왜? 앞에 new라는 동사가 있잖아. 아, 그럼 이 새끼는 접속사겠네? 이런 느낌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장 연결사가 하나, 두 개가 있어. if가. 근데 세상 쉽잖아. 자, if가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러잖아.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 문장에 나온다는 걸 이미 보여줘본 거라니까. 만약에 언틸이 나왔어, 앞에. 문장의 시작 단어가 언틸이야. 그럼 뭐야?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들어가 볼 수가 있다고, 이미 문장. 됐지? 자, 그러면 자, 본동사의 네모 쳐봅시다. 본동사 네모. 본동사 네모. 자, 칠판. 비교해서 틀리면 빨간 펜. 자, 얘가 네모야.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 자료에 V라고 돼 있고 숫자가 안 써져 있으면 걔가 본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V 옆에 숫자가 있으면 뭐야? 걔는 얘가 동그라미 1이니까 V1은 제 파트너. 얘가 동그라미 2니까 V2는 대세 파트너.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would가 이끄는 문장, if 문장, 대시 이끄는 문장 총 3개 문장이 있다라는 거야. 본동사가 이끄는 게 주절, 나머지는 종속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주절 하나에 종속절 2개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얘가 주절, 종속절, 종속절, 종속절.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조동사의 세모 쳐봅시다. 자, 본동사가 2개 있으니까 보조동사도 2개가 있을 거고, 자, if의 파트너하고 대세 파트너를 찾으면 끝날 것 같아. 해볼게. 자, 우선 if 동네에서는 누가 기야? 얘가 기네. 따라서 얘가 V2. 자, 대세 동네에서는 얘가 세모고 얘가 얘는 V1이지. 숫자를 잘 쳐야 돼. 왜냐면 난 여기다 색깔을 먹이지만 너희 자료는 색깔이 없으니까 너희는 숫자로 매칭을 하면 된다고. 됐네. 자, 그럼 이제 세모 2개하고 네모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호를 펼치면 되는데 수식어를 지으면 간단합니다. 수식어를 지워. 자, 됐지? 자, on the other hand. 열고 닫고. 자, 그 다음에 뭐는 부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 2개가 전부 다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차에 봐봐. 아니 선생님, 얘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끝났네요. 왜? 얘는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꼬리가 필요 없어. 근데 얘는 to 다음에 동사 다음에 꼬리가 있네요. 왜? our perform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걸 잘 쳐줄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그려볼까? 자, 우선 본동사 기준으로 왼쪽이 주어니까 S. 자, 비동사는 절대 뒤에 목적어 안 오잖아. 얘가 뭐야? SC. 이렇게 치면 되겠지. 물론 우리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 likely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동사라고 잡기도 했어. 왜? be likely to 동사 원형을 하나의 동사로 외우는 애들이 많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if 동네 가볼게. 자, new가 있으니까 왼쪽에가 S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that이야 전체가 뭐야? O1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that 전체가 대시 끄는 문장 전체가 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동네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자, 동사가 있으니까 왼쪽. 자, 개인적인 보상이라는 왼쪽이 S2. 자, 비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는 못 오고 SC2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겠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뭐 하면 돼? 해석하고 맞춰보면 끝. 근데 이 부분 내가 말했다시피 언어적인 부분이니까 자기가 조금씩 자기 속도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라고. 자, 연결사가 보이면 앞과 뒤를 예상해야 된다 했잖아. on the other hand가 뭐냐면, 자, on the other hand라는 게 연결사야. 반면에라는 뜻이야. 반면에. 따라서 봐봐. 여기 on the other hand가 나왔잖아? 그러면 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반면에 대칭이 나와야 된다. 비교 대조가 나와야 된다고. 자, 봐볼게. 자, 팀원 모두를 갖다 포상하면 사기가 떨어져. 그러나 개별적으로 포상하면 사기가 올라가. 이렇게 해서 비교 대조가 걸리게 돼 있다고. 이해되지?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개별적으로 보상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돼 있어, 나중에는. 그리고 또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빈칸이 이렇게 뚫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뭔 말이야? on the other hand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말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빈칸을 푸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됐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모든 단어를 해석해 줬잖아. 실제 만약에 문제를 풀잖아. 그냥 오직 이 단어로 풀어 그냥. 문제풀이 반에서는. 그러니까 독해하고 문제풀이는 전혀 수업의 성격이 달라. 독해는 모든 단어한테 의미 부여를 다 하는 거야. 문제풀이에서는 중요한 놈만 세게 읽는 거지. 됐지?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그냥 이 단어로 다 푸는 거지. 그럼 이 단어를 기준으로 팀원 모두 개별적 요 세 단어로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나는 거야. 실제 문제풀이 반에서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 표현은 앞으로 자주 볼게 될 건데 눈에 한번 발라놓자. be likely to라는 게 아주 유명한 수고야. 자,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예전에 외국인한테 한국인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았어. 그래놓고 한국에 1년 살아보니까 한국이 당신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문화가 다른가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냐? 우리 때. 요즘은 모르겠어.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의 특징 그러면 전부 다 이 말을 했어. 빨리빨리 문화. 한국인은 막 식당 가면 종업원 엄청 재촉해요. 우린 천천히 기다리는데.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간다라는 거 우리한테 약간 휴식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재촉 안 하는데 한국 친구들이랑 가면 막 음식이 빨리 안 나온다고 화를 내고 이런 문화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지? 자, 이 수거가 뭐냐면 뭐만 하는 경향이 있다, 뭐만 할 것 같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외우면 돼. 한국인은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 따라서 자, be likely to인데 이 likel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이 5개야. prone, apt, liable, likely, inclin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울 수 있어. 자, 한국인은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수거는 뭐만 기억하면 돼? 빨리만 기억하면 돼. 자, be 뭐뭐 to인데 저기 뭐뭐 자리에 들어갈게. prone, apt, liable, likely, inclined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게 내신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형태수고. 그래서 제발 뭔가를 외울 때는 멍청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외울 방법을 정해야 돼. 난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 이 5개를 어떻게 외울까라고 고민하고 그 뒤로는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노트에 적어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에 적어버려야 돼. 머리에 문신처럼. 그 대신 이제 구분해야 될 건 tend to는 앞에 비동사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 서술형 같은 데서 이 수거를 주고 지문에 있는 한 단어를 골라서 likely 대신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지문에서 어떤 단어가 보여? prone 이런 단어를 찾아내야지. 또는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내가 교과서 암기를 했어. be likely to를 왜 했어? 뒤지게. 교과서 본문을 다 암기했어.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갔더니 뭐가 나와버려? liable로 바뀌어서 나와버려. 그럼 당황해 본다고. 왜? 내가 외웠는데 다른 단어가 나와보니까. 그래서 내신 준비할 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수. 됐지? 선생님이 판서 자료로 만들어준 건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냥 눈으로 구경해라고 만들어주는 정도로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 내가 귀찮음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었다. 왜 그래? 너무 자주 나오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이 문장에서 독해적은 다 봤고 우리가 이제 중요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결사를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likely의 동의어, prone, 그죠? 빨리 일을 갖다 할 수 있는지. 됐지? 그 다음에 while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 while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아까 봤어. 자, because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자, 다시 한번 because가 나왔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주어 동사가 나오겠다 예상하라 했잖아. 그지? 자, 이걸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becaus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별 도움이 안 돼.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정말 중요한 건 while 같은 애들이야. while이 나오면 마찬가지 접속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건 예상할 수 있어. 근데 가장 결정타는 뭐야?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반대말이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자 봐봐. 실제로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팀워크하고 인디비주얼의 대칭성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이미 while을 보는 순간 결정이 된 거라고. 대칭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이런 것들은 언제 알려줘? 선생님이 문제 풀이 때 알려주는 거야. 문제 풀이 때는 이게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 하는 게 뭐야? 만약에 더우가 나오자. 자, 더우가 나오면, 자, 더우가 나왔다. 그럼 두 개는 대칭. 주제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세게 읽는 게 공식이야, 문제풀이에서는. 근데 이건 강약이야. 문제풀이 때 하는. 너희는 지금 뭐야? 강약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강하게. 됐지?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 때 이런 거 선생님이 다 알아서 보완을 해줄 거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선 동그라미 쳐. 문장 연결 사이 동그라미. 자, 그러면 Y의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1 이렇게 되는 거지. 동그라미 1. 자, 그 다음에 Y의 용법 매우 중요하다 했으면 여기다 정리했는데 금방 내가 말해준 정도만 기억하면 돼. 대칭성이 나올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와서.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수거야. come up with가 무엇을 떠올리다라는 수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특 A급 수거야. come up with 다음에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아이디어나 생각을 떠올리다 만들다 이런 느낌이 돼야 돼. 특 A급 수거야. 됐지? 자, 그럼 얘가 본동사. 자, 보조동사 표시해볼까? 자, 얘가 보조동사. 자, 얘가 네모, 얘가 세모, V1 이렇게 되겠네. 얘는 본동사니까 V. 자, 왼쪽에 주어, 오른쪽에 목적어 보고 공식을 펼치기 전에 수식 한번 정리하기로 했잖아. 자, 정리해볼게. 자, within이 전치사라는 걸 알면 당연히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괄호거든.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야. 원래 이걸 계속 설명을 해주려다가 이 타이밍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했어. 자, 뭔 말이냐면 투네? 투 부정사네? 열었어. 투 동사 원형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 안 돼. 그럼 여기까지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 안 돼. 닫으면 안 돼. 닫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왜 여기까지 오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투 헬프의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게 중요해. 됐지? 투 부정사가 수식어로 쓰였어. 그지? 수식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닫으면 안 돼. 여기서도 닫으면 안 돼. 여기서 닫으면 안 돼. 여기서 닫으면 안 돼. 여기서 닫아야 돼. 오케이? 이걸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공식을 펼친다면 자, 얘가 동그라미 1. 자, 얘가 V1. 그럼 당연히 왼쪽에 S1. 자, 비동사는 목적은 못 가지니까 형용사가 SC1으로 쓰였네. 됐지? 자, 마찬가지로 얘가 네모니까 얘가 본동사. 자, 왼쪽이 주어니까 여기가 주어. 됐지? 자, 오른쪽이 목적어니까 여기가 목적어. 이렇게 하면 끝이겠네. 간단한 거지. 2형식 문장하고 3형식 문장이 2형식 문장하고 3형식 문장이 뭘로 걸려있어? while로 걸려있어. 그럼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대칭성이 있어. 이렇게 만들면 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치면 끝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회사 내 팀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거보단 얘가 중요하다 이거지. 굳이 둘 중에 중요한 걸 따진다면. 수능 문제는 뭘 찾는 거야? 주제를 찾는 거야. 자, 모의고사 문제는 90%가 주제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야? 두 가지 시선일 수 있어. 야, 팀워크가 중요해. 개개인 잘나봤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야, 팀워크 좋으면 뭐하냐? 잘난 놈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구 무엇을 강조해? 개개인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선택지는 뭐가 나오겠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선택지가 나오게 돼 있다고. 거기에 낚일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이 전체가 투부정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 투부정사가 너무 길어. 해볼게. 자, 뭔 말이냐면 너는 투부정사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한 동사가 얘일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왜 했잖아. 자, 모든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주어가 있는 건 확실하고 오른쪽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 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1형식. 주격 보호가 있으면 2형식,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목적어 2개 있으면 4형식,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5형식이야. 즉 동사 뒤에 뭐가 있을지는 이 5가지가 가능해. 그 동사가 1형식 동사냐, 2형식 동사냐, 3형식 동사냐, 4형식 동사냐, 5형식 동사냐에 따라서. 그렇잖아.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했잖아. 그게 뭐야? 바로 이거야. 붙는 게.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우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헬프가 5형식 동사야.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근데 하필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become이 2형식 동사라서 뒤에 뭘 가져야 돼? 주격 보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길어진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잘 생각해봐. 2가 수식어네? 열어야지. 근데 어디서 닫을까? 여기서 닫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연습들을. 그래서 이 괄호치기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다! 열어! 명사다! 닫아! 어디 닫을지 판단하기.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to다! 열어! 명사적 용법이면 열면 안 되겠지. 걔는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니까.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이 수식어로 쓰이면 열어. 그리고 닫아야 되는데 어디서 닫을 건지. 요 두 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 잘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2페이지, 4페이지를 했잖아. 뒤에 98개의 예문이 남았잖아. 그 예문에서 요 두 개만 찾아. 그래서 그냥 계속 복습을 하면 되잖아. 됐지? 했을지 보고 오른쪽 페이지 보고 이것만 복습을 하라. 고생했습니다. 2개 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2개만 복습 잘해도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실력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 복습 좀 잘해. 됐지?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복습해야 돼, 이제. 제발. 짐 싸지 말고. 수업이 끝나면 짐을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나의 빨간 펜을 갖다 빨리 복습을 해야지. 자, 복습.